네, 안녕하십니까. 프로핏4단 카이로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테마를 알아야 수익이 보인다라는 주제로 1시간 동안 이제 방송 준비해 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안에서 제가 이제 뭐 긴 시간은 아니지만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 제공을 해드리면서 여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방송 중간중간에 뭐 종목 상담이라던가 혹은 또 제가 가져온 또 이 어려운 시장이잖아요. 제가 설명은 드릴 테지만 이 어려운 시장을 타파해 나갈 수 있는 좋은 종목까지도 제가 가져왔으니까 그런 것까지 같이 좀 살펴보시면서 이 어려운 시장 같이 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1시간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 뭐 프로핏사단 카이로스가 가장 좋아하는 매매이고 또 그리고 이제 같이 방송을 여러 번 또 시청하셨던 시청자분들께서는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또 어떤 말씀을 드릴지 알고 계실 텐데 탑다운 방식으로 매매를 하자. 탑다운 방식으로 매매를 하자. 뭐 여러 유수의 이제 그 투자 대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모두 다 이용을 하는 방식이죠. 탑다운 방식의 매매 방식으로 단어 뜻 그대로 이제 전체 시장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가운데 미들 영역인 산업과 테마를 살펴본 다음에 그 안에서 내가 찝어내야 되는 종목이 어떤 건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방식의 매매를 우리는 탑다운 방식의 매매라고 하고요. 제가 이렇게 매번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뭘 하더라도 기본이 가장 중요해요. 저희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시장이지만 어려운 시장이고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건 우리가 모두 알고 있지만 그 부분을 파악을 하고 나서 이 시장에서 그래도 이제 우리가 어떤 산업과 테마에 접근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종목을 왜 우리가 why 왜 선택을 하는지 그렇게 추려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꼭 모든 종목 꼭 매수 중독되는 그런 매매를 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히려 현금을 보유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탑다운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하셔야지 어떤 종목을 매수할 때 명확한 분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명확한 분석. 그것을 하기에 가장 적합하고 알맞는 방식이 탑다운 방식의 매매다 보니까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내가 뭐 매매 경력이 길다, 짧다, 관계없습니다. 모두 다 탑다운 방식으로 전체 시장 파악하고 뭐 산업과 테마를 살피고 종목을 살피는 방식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고요. 제가 특히 오전 시간에 강조해서 드리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 산업과 테마, 이 미들 영역, 이 가운데 중간 영역, 산업과 테마를 우리가 잘 정리해낼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잘 정리를 해낼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기회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잡을 수 있다. 그래서 강조를 해드리는 거고요. 탑다운 방식의 매매 방식으로 제가 이 1시간 방송도 마찬가지로 꾸며보도록 할게요. 꾸며보도록 할 거고 제가 그 방송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종목 상담을 같이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다. 지금 이제 저희 그 하단에 보시면은 이제 노란톡 국민톡방 이제 들어올 수 있는 뭐 링크나 방법이 있잖아요. 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저희 이제 프로핏사단 노란톡 국민톡방에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시장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아마 요구사항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목 상담, 어떤 종목 매수가 얼마로 비중이 얼마이다 종목 상담을 좀 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뭐 나 삼성전자 뭐 8만원에 10% 비중으로 지금 보유하고 있다.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일정 모든 분들을 다 해드리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은 어느 정도 추려가지고 종목 상담 같이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 저희 노란톡 국민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종목 상담 요청을 해주세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제 전반적인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지만 내가 보유하고 있는 그 A라는 종목 그 종목에 대해서 좀 코멘트가 궁금하신 분들 분명히 있으시잖아요. 그런 부분들 저희가 이제 추려가지고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저희 노란톡방 국민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종목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은 제가 또 추려서 종목 상담을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좀 본론으로 들어와서 전체 시장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전체 시장에 대해서 정말 암울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렇죠? 암울하기 그지 없어요. 뭐 코스피, 코스닥 대표적인 우리 그 지수 차트를 제가 가져왔는데 끊임없이 우하향합니다. 끊임없이 우하향하고 직전 이제 고점 대비해가지고 22% 하락 뭐죠? 미 연준에서 이제 긴축 조정 시작하겠다라는 좀 대대적인 발표를 하고 나서 대략 이제 고점 대비해서 한 22%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설명해 드렸던 부분인데, 저희 노란톡방에 계시는 분들에게 설명해 드렸던 부분인데, 2004년에도 그랬고요, 2018년도에도 그랬습니다.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시장의 시그널이 나오면은 아무래도 우리 이제 금융시장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게 이제 대략 한 22% 하락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점 다지는 모습 보여줬었고요. 그 뒤로 이제 다시 횡보 구간 들어가면서 이제는 좀 시장 반전이 있지 않겠는가 라고 했던 차에 그러지 않았죠. 여지없이 이번에 이제 그 이하로 대략 한 2550선까지 내려가는, 저가를 더 내려버리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쟁 이슈도 전쟁 이슈고, 빅스텝에 뭐 자이언트 스텝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금리 인상 이슈가 지속적으로 시장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좀 한숨 나오는 상황이에요. 한숨 나오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식시장을 떠날 거냐? 아니죠. 주식시장을 떠날 거다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지금 이 시간에 방송을 보고 계시지는 않겠죠. 우리 이제 경제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 시청자분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준이 높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제 뭐 시장지수 떨어진다고 도망갈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더 담대한 심장을 가지고 매매 임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뭐 이제 저점을 다 다졌다고 말을 해야 되냐? 사실은 그렇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아직도 이제 대외 변수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이상의 하락이 분명히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제 2,500선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 급격한 급락장보다는 매수세가 유입될 수밖에 없는 장입니다. 매수세가 유입될 수밖에 없는 장이다 보니까 그렇다면 뭐 지금 매수하면은 뭐 무조건 올라가나요? 라고 이렇게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없으시겠지만, 그렇게 질문하신다라고 하시면 하락을 한다면 소폭 하락을 할 거고, 올라간다면 대폭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식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주식 매매를 하고 내가 어떤 종목을 보유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주 유리한 장이다, 아주 유리한 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거래량 보시면은 좀 요즘 거래량이 좀 많이 죽고 있어요. 그런 점들 보고 있을 때 제가 좀 강조해드리고 솔루션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은 현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현금 보유를 하십시오. 현금 보유를 하고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이게 이제 상승 반전의 시점이 나오면은 우리 해외 크루드 오일 가격도 그렇잖아요. 원유 가격도 그렇잖아요. 급격하게 상승과 급격하게 하락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장이거든요. 급등하고 반전 시그널이 이제 포착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시장 아주 급하게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때까지 좀 응축하고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은 그 상승 반전 시점이 언제냐, 상승 반전의 그 시그널이 뭐냐라고 물어보실 텐데, 그 부분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그 시그널 포착하는 순간 상승 기류를 좀 같이 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시장 좋지 않아요. 좋지 않지만 지금 우리 경제방송 보면서, 이 방송 보시면서 그냥 뭐 TV만 틀어놓은 거 아니시잖아요. 조금 좀 능동적으로 방송을 보시고 더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그 상승의 시그널이 나오는 시점을 같이 포착해 보신다면 분명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뭐 나는 주식 투자 안 해야겠다 하고 시장을 이탈하시는 분들 어리석은 겁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조금 더 현명하게, 그러면서 좀 담대하게, 무모하게가 아닙니다. 담대한 심장을 가지고 시장을 좀 뛰어들어야 되는 시점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요 뉴스들 몇 개 좀 읽어보면은, 주요 뉴스들 코스피가 이제 1년 5개월 만에 2600선이 붕괴됐다. 사실은 이제 2750선 정도가 일반적인 지금 우리 국내 주식시장에서 저점 부근이에요. 2750선도. 근데 이제 그 이하로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고 공포감이 계속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앞에서 코스피 코스닥 지수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물론 이제 이 이상 어디까지 내려갈 것이다, 그거는 사실 점쟁이도 못 맞춥니다. 뭐 2600, 2500선까지 딱 떨어지고 다시 반등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해서 뭐 3000, 4000 막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좀 의구심을 갖고 봐야 되는 거고, 저점의 끝은 정확하게는 진단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못합니다. 워렌 버핏도 못해요. 하지만 지금
지금 이 시점, 이 공포감이 극대화되는 이 시점이 우리가 주식시장을 떠나갈 때가 아니라 오히려 냉정하고 냉철하게 주식시장으로 자금을 유입해야 되는 때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이제 코스피 지수가 2600선까지 붕괴됐다. 1년 5개월 만에 좋지 않다. 좋지 않은 공포스러운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기사이고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으면서 이제 코스피 낙폭이 줄어들고 코스닥은 상승 전환됐다라는 기사인데, 사실은 그래요. 지금 매수세가 유입되어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매수세가 유입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개인 말고 외인하고 기관 모두가 매수세 유입될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고 시점이 오고 있어요. 외인이 상당히 많이 이탈했다라는 기사들은 많이 보셨잖아요. 외인이 많이 이탈했다라는 기사들은 많이 보셨을 텐데, 환율도 올라가고 해가지고 지금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뭐 여기 밑에 제가 가져온 기사처럼 MSCI 지수 관련해가지고는 저희 노란톡방에서 계속 교육 자료도 배포를 해드리면서 이제 많이 설명을 해드렸는데, MSCI 선진지수에 이제 편입되게 되면은 50억에서 360억 달러 정도가 국내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외인 자금이 그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까지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까지 된다라고 한다면은 변동성 감소 효과, 조금 더 시장의 안정화를 찾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더 떨어지지 않나요라고 말씀하면은 정확하게 제가 안 떨어집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이상의 좀 극적인 하락은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이상의 극적인 하락은 없을 것이고, 이 이상의 극적인 하락은 없을 것이고, 앞으로는 이제 강한 반등, 우리 시장이 좀 상승 랠리를 탈 수 있는 여력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고점에 있을 때 우리가 매수하는 게 좋나요? 아니죠. 가격이 상당히 할인되고 저점 부근에 있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제가 뭐 구태여 길게 이유를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지금이 그 시점이라고 제가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거고, 이런 기사들을 가져오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시기적으로 아주 좋다. 그러니까 다들 이제 곡소리 난다라고 하지만 주식 매매를 하기에 시기적으로 아주 좋은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여러 시청자분들께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혼자서 그 타이밍을 잡아내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저희 프로핏사단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그 시점을 같이 조율해 볼 수 있다. 그 타점을 같이 조금 더 정밀하게 따져볼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서서 간단히 설명해 드렸듯이 이제 1277원, 환율이 굉장히 높죠. 환율이 이렇게 높으면 사실은 외인이 들어오기 어려워요. 외인이 들어오기 어려운 게 이제 구조적인 문제인데, 뭐 하여튼 환율이 지금 뭐 강달러 이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도 뭐 맥을 못 추리고 떨어지잖아요. 강달러. 다시 이제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 역할을 다시 좀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고, 고마워요 바이든, 뭐 중화권 증시 1%대 상승. 중국도 전쟁, 뭐 긴축 조정, 뭐 러시아 전쟁, 금리 인상, 긴축 조정, 거기다가 이제 뭐 중국 봉쇄령까지 해가지고 난리죠. 난리도 아닌데, 미국이 이제 중국하고 어느 정도 교역에 대한 사인을 했다라는 이제 기사를 통해 가지고 중화권은 물론이고 뭐 일본 증시가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기사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지금 꼬여 있는 게 너무 많기는 한 상황이 맞습니다. 맞기는 한데, 몇 번 강조드리죠. 이제 뭐 계속적으로 빠지는 확률보다는 앞으로 올라갈 확률이 훨씬 더 높은 장이고, 그렇다 보니까 무모하게가 아니라 좀 현명하고 담대하게 오히려 주식시장에 우리가 자금을 좀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시점이다 라는 말씀 제가 몇 번이고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 몇 번이고 강조를 해드려도 부족하지가 않아요. 정말 부족하지 않아요. 보세요. 앞으로 뭐 6개월 후 1년 후에 보세요. 어떻게 되나 보시고. 자, 국내 기사들 몇 개 좀 살펴보면은, 대통령이 바뀌었죠. 대통령이 바뀌자 이제 시선이 쏠리고 있는 수혜주가 뭐 어떤 거냐. 지금 뭐 찾기 바쁘지 뭐. 대통령이 바뀌어가지고. 근데 지금 이제 이것도 그래요. 대통령이 바뀌었고 새 정권이 들어왔는데 주식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 게 정말 이례적입니다. 원래는 이제 새로운 정권에 대한 이제 경제적인 기대가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좋을 수밖에 없는데, 주식시장 자체가 뭐 기대로 인해 가지고 올라가는 시세가 나오는 게 주식시장이다 보니까 좋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외적인 변수들이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장이 좀 어렵다. 하지만 이제 확실히 이제
정권이 바뀌었죠. 정권이 바뀌었고 내세우고 있는 정책적인 기조도 달라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한번 좀 드리고, 사실은 이제 뭐 정권이 바뀐 지는 얼마 안 됐죠. 정확하게 이제 정권이 이양된 지는 며칠 안 됐는데, 저희가 이제 그 전부터 저희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다 앞으로 차기 정권, 그러니까 지금은 현 정권이죠. 차기 정권에서 그려가는 정책 기조 안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다 하고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SMR, 뭐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도 종목명까지 말씀드렸었고, 그거 다 노란톡방에서 말씀드리고, 수익 실현도 했고, 이 어려운 장에서도 버텨내고 있고, 시세 잘 버텨내고 있고, 그런 모습들이 이제 있다라는 거 하고, 그런 뭐 종목들 같이 좀 살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위드 코로나에도 음반 호황이고, 엔터사는 최대 실적이다. 엔터사 최대 실적이고, LG 이노텍 하반기 최대 실적이고, 현대백화점 이 종목도 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죠. 백화점, 현대 백화점주 안에서도 현대백화점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좋잖아요, 시세. 아무튼 백화점, 미소 뭐 실적도 좋게 나오고 있고, 속는 사람 없는데 IPO 뭐 지금 뭐 IPO 그 상장되는 기업들 좀 재미없는 상황인데, 경영진들 참 눈치 없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국내 이슈로 가져온 것들은 그거예요. 시장 안 좋은 거 누구나 알잖아요. 시장 안 좋은 굵직한 대외적인 변수들, 이슈들, 악재들 다 알잖아요. 전쟁이라든가 뭐 금리 인상이라든가, 중국 지금 뭐 봉쇄령 하고 있는 거, 이 세 가지의 큰 악재 때문에 뭘 해도 안 된다라는 건 다들 아시고, 이 세 가지 악재 때문에 우리 시장이 못 올라가고 계속 빠진다라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냉정히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부에서 뭐 병들고 아프고 이런 부분 말고 국내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실적 이제 발표 기간이잖아요. 22년도 1분기 실적 발표 기간인데 실적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나라 주식들 괜찮아요. 아주 건재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전 세계의 그 상황이 안 좋고 우리 내부로도 안 좋은 상황들이 이어져서 뭐 골마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은 좀 우리가 앞으로의 전망을 좀 어둡게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은 외부에 글로벌적인 대내외 악재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세계 글로벌 경제가 힘든 거지, 내부적으로는 우리 국내 시장 상황은 탄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안에서 좋은 종목을 우리가 미리 찾아서 선점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글로벌적인 그 대외 변수들, 악재들 계속 이럴까요? 계속 이러지 않아요. 전쟁 이슈도 점점 축소될 거고요. 해소될 겁니다. 금리 인상 축소되고 해소될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그 대내외 악재라고 할 수 있는 그 굵직한 내용들이 해소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시장 아주 빠르게 뭐 로켓 날아가듯이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 어떻게 보면은 더더욱이나 우리가 주식시장에 관심을 갖고 주식시장에서 어떤 테마, 어떤 섹터를 봐야 되는지 더더욱이나 이제 눈에 불을 켜고 봐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 프로핏사단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살펴보자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제가 강조를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 이제 국내 이슈들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께 종목 상담을 좀 도와드리고 싶다는 마음에서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 노란톡방 국민톡방 들어오는 방법 아래 있잖아요. 하단에 나오잖아요. 그 입장 방법대로 들어오셔가지고 종목 상담 해주세요. 종목명 어떤 거고 매수가가 어떻게 되고 비중이 어떻습니다 라고 이 상담 내용을 적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선별을 해가지고 종목 상담까지도 이어서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시장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러신 시청자분들께서 많을 것 같아요. 종목 상담이 좀 절실하다, 좀 더 받아보고 싶다. 사실은 이제 또 아는 내용이더라도 또 같이 그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또 저희가 코멘트 한번 남겨주고 그런 게 또 굉장히 큰 위로가 되거든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 노란톡방 국민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종목 상담 요청해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몇몇 분들을 좀 추려가지고 좋은 내용으로 종목 상담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좋은 내용이라는 거지 뭐 무조건 뭐 올라갈 겁니다라고 상담하지는 않습니다. 냉정하게 보고서 뭐 필요하다면은 뭐 손절매 라인도 좀 정해드리고 할 거니까요. 종목 상담 요청을 좀 해보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잠깐 쉬었다가 또 제가 준비한 내용들 뒤에는 제가 이제 추천해드리고 싶은 히든 종목까지도 가져왔으니까 거기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 오겠습니다. 자, 제가 가져온 테마는 건설 테마를 가져왔습니다. 건설 테마. 언제적 건설 테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건설 테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어떤 히든 종목 가져온 것까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건설 테마, 건설 산업이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건설사에 대해 생각을 할 때 배터리 산업도 마찬가지지만 2차전지 배터리 산업 같은 경우가 이제 배터리 셀 3사를 주축으로 해가지고 다양하게 파생되는 이제 밸류체인 내에 기업들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건설사 같은 경우도 건설 테마 같은 경우도 종합건설사를 이제 기본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종합건설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단어 뜻 그대로 종합건설사예요. 예를 들어 이제 기업으로 놓고 봤을 때 뭐 삼성물산이라든가 현대건설 그리고 뭐 대림산업이라든가 뭐 GS건설 다 들어보셨던 대형 건설사들이 여기에 속하죠. 대우건설이라든가 뭐 한라 뭐 태영건설 한신공영 뭐 등등의 이제 종합건설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수적으로 밸류체인으로 들어가는 게 건자재 산업이라든가 뭐 금속산업 그리고 이제 건설 용역 산업 그리고 전문 영역 이렇게 나누어져요. 한마디로 이제 건설 테마라고 하니까 어려우실 수가 있으신데 반도체 같은 경우도 제가 몇 번이고 교육자료를 통해 설명을 해드렸지만 소재 뭐 부품 장비 소부장이라고 하죠. 그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건설 테마도 마찬가지예요. 종합건설사 뭐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가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좀 대형 그 기업들을 주축으로 필두로 해가지고 거기에 다양한 밸류체인이 형성돼서 산업군이 구성이 되는 겁니다. 구성이 되는 거고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을 때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있으셔야 돼요. 지금 시점에서 건자재 산업, 금속 산업 지금 어떻죠? 굉장히 이슈가 많은 산업들이죠. 굉장히 이슈가 많은 섹터예요. 왜? 전쟁 때문에. 전쟁 때문에. 뭐 시멘트 가격 폭등했다. 레미콘 가격 뭐 폭등했다. 그런 기사들 보셨잖아요. 전쟁 때문에 지금 시장에 관심이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곳에서 뭘 찾아야 돼요? 기회를 찾아야겠죠. 언제적 건설 테마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건설 용역 같은 거 지금 또 무슨 이슈가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어가지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어가지고 전쟁 복구 들어보셨죠? 전쟁 복구 다 이어집니다. 결국은 이제 전쟁이 뭐 언젠간 종료가 되겠죠. 종료가 되고 나면은 사실은 또 2차적으로 또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어요. 전쟁에 대한 피해를 복구해야 되는 문제라든가 예를 들어 전쟁 끝났다 해가지고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는 뭐 식량이라든가 혹은 뭐 원재료들 바로바로 또 공급이 될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또 다시 이제 우리가 이제 해결해 나가야 될 숙제들이 남아 있는 건데 그런 데 있어서 건설 테마를 우리가 집중해서 주목해서 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전쟁 복구, 뭐 재활용 관련된 이슈들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건설 테마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른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기회들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항상 이 방송 통해 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어떤 종목 A라는 종목 사래 그래가지고 뭐 어떻다더라 잘 알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적어도 산업과 테마에 대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이해를 갖춰 놓고서 그 안에서 종목을 찾고 그 안에서 또 좀 뜨거운 종목, 핫한 종목을 우리가 매수하고 지켜봐야 되는 것이지 아무것도 모르고 매매해서는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테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이제 건설 테마는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다. 뭐 전문 영역 같은 경우는 뭐 따로 뭐 조경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뭐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고. 종합 건설 테마에 있어서 우리가 또 아주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게 당연히 부동산 정책이겠죠. 부동산 정책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이제 우리가 건설 테마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가 확연하게 달라져요. 확연하게 달라지니까 정책도 살펴봐야 되고, 이제 새로운 정권이 생겼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동산 정책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발빠르게 뭐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 게 건설 산업이다, 건설 테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종합건설사에서 뭐 가장 크게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거, 종합건설사가 아니라 이제 건설 관련되어 있는 밸류체인에 있는 모든 기업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가장 1순위로 체크해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실적처럼 기본적인 부분 체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잔고 연수입니다. 잔고 연수. 수주 잔고를 얼마나 좀 확보를 해놨고 거기에서 매출액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잔고 연수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잔고 연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가 좋은 건설 주가다, 건설 주식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건설이다 보니까 뭐 소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수주 잔고를 미리서 많이 확보를 해놓은 것이 그 건설사의 매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리고 그 건설사가 좋은 건설사다, 훌륭한 건설사다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수주 잔고, 그러니까 잔고 연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 테마를 지금 살펴보는 이유는 뭐냐? 건설 테마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왜 설명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시죠? 이해하시면서 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이슈 속에서 우리가 종합건설, 그러니까 건설 테마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이유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건설 업종이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뭐 간단한 역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략 이제 한 2000년대 초반 IMF가 있었죠. 97년도 IMF가 있고 나서 그 후로 적자가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났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기 신도시 뭐 저기 밑에 지방으로 하면은 뭐 대전 유성, 뭐 그리고 이제 올라오면서 뭐 광교, 뭐 판교, 그리고 이제 파주 운정, 뭐 이렇게 김포, 이렇게 이기 신도시를 이제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다시 건설 업종이 좀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살아나기 시작해가지고 뭐 당기 순이익 올라가고 시가총액도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정점을 찍습니다. 정점을 찍고서 또 이제 건설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뭐든지 뚝딱뚝딱 다 짓고 나면은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더 이상 할 게 없다 보니까 좀 정체기를 겪으면서 다시 이제 주가라든가 당기 순이익이 좀 주춤하나 했던 차에 해외 건설 수주 이슈가 생깁니다. 해외 건설 수주 이슈가. 이때는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죠. 플랜트 사업을 이제 해외로 수주 발주를 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또 올라가기 시작해요. 당기 순이익 올라가고 시총 올라가고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계속 좀 잘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2013년도에 LTI라든가 이제 DTI, LTV나 DTI를 이제 좀 잡으면서 주택 경기 좀 과열되는 건 좀 막겠다라는 정책적인 기조가 나오면서 주택 시장이 좀 많이 주택 경기 좀 뭐랄까요, 주택 경기가 좀 많이 잠잠해지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2012년도에서 2013년 넘어가는 시점에 우리 건설업종이 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중견 건설사들이 이제 줄줄이 부도를 일으키면서 이때 완전 건설업종이 좀 많이 죽었다. 당기순이익도 떨어지고 뭐 주택을 공급도 많이 안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당기순이익은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시총이 떨어지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후로 건설업종이 사실은 이제 주류 업종에 해당되지는 않잖아요. 건설 테마가 주류 테마에 이제 속하는 테마는 아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조금 이제 당기 순이익이 좀 올라가고는 있지만, 당기 순이익이 좀 최근 들어 올라오고 있지만 시총은
많이 못 올라오고 있는 게 지금 이제 한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의 건설 업종의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건설 수주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여기 이제 2006년, 2008년 2006년에서 8년 사이 이때를 이제 건설 수주가 가장 이제 잘 받쳐주던 때였었고, 그리고 이제 그때 이후로 살짝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10년, 12년도 이 부근에서 해외 수주를 따내면서 다시 그 건설 업종에 좀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그 이후로 13년도에 중견 건설사들 이제 줄줄이 부도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건설 업종 지금까지도 주류 업종으로서의 그 모습은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까지의 흐름이다라고 좀 대략적인 그 우리 건설 업종에 대한 역사를 좀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건설 업종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전체 우리 주식시장에서 건설 업종에 가지는 그 파이가 아주 큰 상황은 아니다. 다들 알고 계셨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과거 이제 2006년도에서 8년 사이, 그리고 이제 2011년도에서 한 12년도 초까지는 건설 업종이 이제 우리 산업을 좀 이끌어가는 하나의 좀 주축 산업 중에 하나였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이제 부동산과 아주 관련이 깊은 게 건설 테마다 보니까 역대 정권별로 어떤 정책을, 어떤 부동산 정책을 펼쳤느냐에 따라 가지고 건설 업황 자체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각 정권별로 해가지고 좀 주요한 부동산 정책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고, 말씀을 이제 드리기 전에 빨간색으로 칠해놓고 파란색으로 칠해놨어요. 부동산 경기를 좀 활성화시키겠다 하는 정책들은 제가 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라고 하면은 건설 업종이 어떻게 되겠어요? 호황이겠죠.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것은 호황일 겁니다. 호황일 거고, 뭐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다거나 뭐 취득세율을 좀 인상한다거나 뭐 이런 등의 이제 거래를 좀 억제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게 된다면 당연히 건설 업황은 좋아질 수가 없겠죠.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서 건설업을 어떻게 지금 이제 운영해 나갈, 정책을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이냐, 그 부분이 당연하게 중요하겠죠. 당연하게 중요할 겁니다. 간단하게 좀 하나씩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은요. 이제 지난 주택 공급 확대, 200만 가구 주택 공급 확대하겠다. 건설업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딱 그 시기입니다. 김영삼 정부 때도 이제 주택 공급 확대하겠다라는 이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정권 때도 분양권 전매를 허용하고, 이때 제가 말씀드렸죠. 김영삼 정권 들어가고 나서 말미에 IMF 터지고요. IMF 터지고 김대중 정권 들어오면서 주택시장을 좀 공급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분양권 전매 허용을 했고, 뭐 분양권 이제 계속 또 많이 만들어내는 정책들을 했었고요. 건설 산업 이제 활성화 방안을 여러 가지를 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시가총액도 높아지고 주가도 높아지고 부동산 건설업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노무현 정권 때 가가지고 이제 분양권 전매 금지라든가 뭐 투기 과열지구, 뭐 재건축, 뭐 그런 부분을 지정을 하기 시작하면서 약간 부동산 정권을 조금 부동산 시장이 좀 과열되는 걸 좀 억제하는 정책들을 펼쳤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정권 때 가가지고는 강남 3구 투기 지역을 해제했죠. 강남 3구 투기 지역을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주택 이제 활성화 정책으로 다양한 이제 정책적인 규제를 좀 완화해주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좀 활기를 띠면서 건설업도 같이 좋은 모습 보여주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들어가가지고는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LTV 70%까지 이제 상향 조절을 해줬고, DTI 60%까지 상향 조절해주면서, 그러니까 이제 대출에 대한 규제를 상당히 완화를 해준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이제 건설업이 좀 정상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환경들이 좀 계속 구축되어 왔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권 때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취득세율을 인상을 하고 양도소득세를 강화를 하고 뭐
조정 대상 지역, 뭐 투기 과열 지구를 좀 확대해서 지정하는 등의 이제 조금은 억제하는 정책들을 펼쳐 왔었죠. 제가 이제 그 부동산 관련된 이제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뭐 부동산 가격이 뭐 오르니 내리니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 설명을 드린 건 아니에요. 건설 업황이 정책별로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변화의 요소에 아주 크게 작용한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윤석열 이제 대통령 체제로 이제 넘어갈 텐데 공약으로 건 게 공급을 250만 호 정도 공급을 할 것이다 라는 공약을 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분양가 상향제라든가 뭐 재건축 부담금을 좀 조정을 해주겠다 라는 공약을 펼쳤어요. 앞으로 주택시장에 뭐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내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안 되죠.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니까. 다만 이제 주식시장의 관점에서 봤을 때 건설 업황의 관점에서 주식 건설 업황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좋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제도를 좀 구축되어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늘 건설 테마를 가져와 가지고 건설 테마 그 건설 업황에 대한 뭐 역사라든가 그런 부분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서 가져온 이유가 건설 테마가 앞으로는 좀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요인들이 아주 많이 남아 있다라는 걸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서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떤 종목 가져왔냐 그거 가장 궁금해 하실 텐데 그 이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노란톡 국민톡방 들어오셔가지고 꼭 건설 업종이 아니어도 돼요. 내가 그냥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고 매수가가 어떻게 되고 비중이 어떻게 된다 종목 상담 해주세요 라고 종목 상담을 요청을 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추려가지고 종목 상담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아래에 보시면 하단에 보시면 노란톡 국민톡방 입장하시는 방법 나와 있으니까요. 입장하셔가지고 종목 상담 요청해 주시면은 종목 상담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정말 그 궁금해하실 어떤 종목 가져왔냐, 어떤 히든 종목 가져왔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짧게 말씀을 드리고 준비해온 그 방송을 마치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오겠습니다. 네. 자, 제가 히든 종목으로 가져온 종목 좀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다양한 힌트들을 드리면서 이 종목이 얼마나 매력적인 종목인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이제 히든 종목으로 가져온 이유가 조금 더 방송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가 하나씩 힌트를 드리면서 종목을 알려드려야지 더 머릿속에 각인이 되십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방식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제가 이제 힌트로 하나씩 드리는 부분들을 잘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근데 이제 제가 가져온 이유, 제가 이 종목을 히든 종목으로 가져온 이유가 하나씩 설명드릴 텐데 좀 약한 것 같다, 혹은 뭐 괜찮은 것 같다 판단이 또 같이 되실 테니까 한번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종목 제가 이제 일봉상의 차트를 가져와 봤어요. 일봉상의 차트를 가져와 봤는데 지금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 차트 일봉상으로 보면요. 지속적으로 우하향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아주 명확하게 우하향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가져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가 특히나 이제 새로운 신저점을 찍은 상태에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가격 방어를 아주 잘 해내고 있고요. 가격 방어를 잘 해내고 있다라는 게 특징적이고요. 중소형 건설사입니다. 중소형 건설사이고요. 주요 사업, 주로 사업을 영위하는 부분이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입니다.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이고요. 건축 및 주택 건설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토목 건축 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종합 건설사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 회사인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중소형 중견 건설사입니다. 중견 건설사이고 또 이제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뭐 해상 운송이라든지 재활용 등의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지금 뭐 하나씩 곱씹어 보면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을 한다.
콘크리트 이제 지금 뭐 가격 폭등해가지고 난리죠.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어요. 가격이 올라가서 이제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그 제품을 사서 쓰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지 않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결국은 그 실적을 영업이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인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게 이제 지금의 이제 콘크리트 가격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 폭등하는 상황이 결국은 이제 그 건설사 입장에서 그러한 제조업을 행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호재거리로 분명히 추후에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고요. 건축이나 주택건설 사업도 정책적으로 지금 250만 원이나 지금 이제 공급을 하겠다라고 정부 정책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호재거리를 가져갈 수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 맥락이죠. 토목도 마찬가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 부분에서 덧붙여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정부 정책에 반하는 매매를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정부 정책에 반하는 종목인가요? 정부 정책과 결을 아주 같게 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해상 운송 관련해 가지고 또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한해운이라는 종목 해상 운송 관련해 가지고 대한해운이라는 종목을 저희 프로피사단에서 말씀드리고 아주 좋은 시세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벌써 저희는 조금 더 보려고 하고 있지만 벌써 수익 실현하셨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기업 역시도 기존에 이제 건축업을 영위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해상 운송 사업도 같이 영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또 핵심입니다. 재활용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2차전지 폐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배터리 재활용 사업도 같이 영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 정책과의 결을 같이 하는 점, 그렇죠. 정부 정책과의 결을 같이 한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건설사에 들어가다 보니까 전쟁 복구 테마로도 들어가죠. 전쟁 복구 테마로 들어가는 종목이고, 거기다 더해가지고 이제 뭐 특히나 핫한 2차전지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된 사업도 같이 한다라는 점에서 지금 한마디로 매력이 아주 가득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뭐 맛있는 재료로 쓰일 수 있는 재료 가치가 아주 충분한 종목이다라는 점을 제가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건데 폐배터리 이제 재활용, 폐배터리 재활용인데 이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건 다들 아시고 계시죠. 일단 가장 그 내연기관이 다 잡고 있었던 자동차 시장을 이제는 좀 2차전지가 하나씩 침투율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이제 자동차랑 2차전지 설명해 드릴 때 침투율 개념 같은 것도 같이 설명을 해 드렸는데,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아주 각광받는 산업으로 보고 있는 것이 배터리도 이제 유한하잖아요. 아무리 2차전지고 충전해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유한한 것이 배터리인데, 그 배터리가 이제 사용 기한을 끝냈을 때 폐배터리로서 이걸 어떻게 재활용할 것이냐, 폐배터리를 재활용해 가지고 ESS 전력 저장 장치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대략적으로 이제 배터리의 이제 구성품의 대략 한 95% 정도가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 흐름이 전 세계적인 흐름이니까 전 세계적으로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돼 가지고는 그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습니다. 이미 이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에 있어서도 먼저 이미 그 지분을 갖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는 점도 제가 가져온 이 종목의 엄청 큰 강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시장 규모가 이렇게 600조 원까지 올라갈 것이다. 2050년도까지는 뭐 이러한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해서도 좋은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전쟁,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죠. 전쟁 복구에 또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전쟁 복구에 기업 자체가 이제 뭐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에다가 토목 건축 공사업 자체가 이제 사실은 주 업무다 보니까 전쟁 복구에 대해서 이제 또 분명히 시장 곧 또 들썩들썩 할 겁니다.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리서 선점을 하고 있어야죠. 전쟁 복구 관련해 가지고도 해당 테마에 충분히 엮이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테마주 쫓아다니지 말아라. 근데 이제 기본기 탄탄하면서 기업의 이제 그 기본 재료 가치가
탄탄하면서 이런 이슈까지도 같이 맞물려서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한다면은 일석이조.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기본기가 탄탄해서 샀지만 매수했지만 다른 재료 가치까지 아주 훌륭하다. 그러면 시세가 분출될 확률이 높고 시세가 분출되었을 때 훨씬 더 크게 멀리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종목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갖추고 있는 종목을 제가 가져왔겠죠, 당연히. 이 기업 같은 경우가 전쟁 복구 테마로도 들어갈 것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라는 점도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고, 그리고 앞서서 간단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기본기 탄탄하냐, 중요하죠. 기본기 탄탄하냐. 매출액이 2019년도부터 꾸준히 늘어납니다. 꾸준히, 그렇죠. 딱 보시면 아시죠. 꾸준히 늘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뭐 당연히 당기순이익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정말 중요하죠. 수급 상황. 지금 시장에서 외인이 우리 국내 시장에서 이제 이탈한다라는 게 굉장히 큰 이슈인데, 이 종목 어떻습니까? 외인이 담아주고 있어요. 기관은 어때요? 특히나 매매 잘하기로 소문난 금투에서 붙어주고 있어요. 투신에서 붙어주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매출액이 잘 나오고 당기순이익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말 그대로 성장하고 있는 회사라는 점이고요. 거기다가 수급까지도 국내에서 외인이 빠져나간다라고 연일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 기업만큼은 외인이 담고 있어요. 기관 중에서도 매매 잘하기로 소문난 금융투자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기업을 어떻게 해석해야겠냐고요. 기본적인 기업 가치가 충분한 회사인데다가 불구하고 기본적인 기업 가치가 충분한 회사인데 또 뭐 전쟁 이슈라든가 뭐 배터리 이제 그 재활용 관련된 기업의 이제 기본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재료 이슈까지도 굉장히 좋잖아요. 회사의 이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멀티플이 아주 좋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다시 한번 보면서 이제 제가 사실은 뭐 히든 종목이라 그래가지고 종목을 안 알려드리려고 제가 가져온 게 아니다 보니까 아이땡땡 동서 아시죠? 제가 이제 히든 종목이라 가져와가지고 그래도 이제 두 글자를 이제 숨겨놨는데 아이땡땡 동서 종목 코드 010780 다 말씀드린 겁니다. 중견건설사이고요. 제가 이제 차트 보여드리면서 기본적으로 얼마나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는 회사인지 설명을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재료 가치로서 얼마나 훌륭한, 지금 시점에서 얼마나 맛있는 이슈를 품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종목명까지도 거의 다 말씀드린 거고, 뭐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은 뭐 웃으시면서 뭐 그 종목이구나 하실 텐데, 그래도 이제 제가 정확한 매수 타점이라든가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잖아요.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은 그 부분은 같이 해결할 수 있게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방 하단에 보이시는 방법대로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 좋은 종목, 그리고 지금 시세도 좋고 수급도 좋은 이 종목 가져왔는데, 이거 종목명 안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주식시장 한참 좋을 때, 계속 상승할 때, 다 주변에서 돈 벌고 있다라고 했을 때 나는 그렇게 많이 벌었나요?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혹은 벌었어도 내가 기대하는 수익률만큼은 못 보셨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희 프로핏사단이 있는 겁니다. 저희 프로핏사단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이 종목 조금 더 현명하게 주무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같이 이 종목 잘 발라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발라먹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말씀드렸어요. 종목 상담도 같이 진행해 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종목 상담,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말씀해가지고 종목 상담 요청을 해주시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쉬운 교육 영상도 저희가 굉장히 많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수시로 이제 배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알고 매매해야 돼요. 내가 알고 교육을 받고 교육을 스스로 하고 공부를 하고 곱씹고 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지 조금 더 성공하는 투자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런 길들이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열려 있으니까 입장하셔가지고 선물 같은 그런 교육 자료들도 살펴보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 같이 대응하셔가지고 거기서 또 수익을 잘 주물러 내보자 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오늘 이 1시간 짧은 방송 시간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